예, 반갑습니다. 도선철학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욕 그리고 간대, 근로 그리고 제왕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쇠, 12운송, 쇠, 병, 사, 묘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직업 분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는 노인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노인, 고집이 상당히 센 노인, 거의 노망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고집이 강한 부류의 사람을 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쇠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구멍가게. 담배 팔고 들어가 보면은 물건도 그렇게 짜다라 많지 않아요. 물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돈 되는 담배 그거 하나만 팔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할아버지죠. 또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구멍가게 주인을 하고 있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통 어때요?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자, 그리고 대장간을 가보세요. 대장간에 가보면 주로 몇십 년, 심지어는 처음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주로 수십 년을 그 대장간만 하고 있는 사람. 처음에 발을 들여서 죽는 그날까지 그 직업만 하고 있습니다. 고집, 주로 장인정신을 주로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오로지 자기 기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기술을 자기 자손 자식들한테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 기술자. 상당히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그 기술의 1인자라고 하는 분들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있고 그 고집 때문에 장인정신이라는 말까지 들어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국가 무형 문화재들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어떤 일에 전념을 했을 때 국가에서 나라에서 장인이라는 기술자라는 그런 칭호도 주죠. 국가에서 인간 문화재로도 선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쇠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 선박을 만든다, 무슨 기술을 한다. 그 기술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그 기술에 전념. 자동차 정비 기술, 무슨 기술이든지 항공 기술이든지 그 기술로 인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의 그런 기술자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을 인간 문화재, 중요 무형 문화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병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가족, 배우자는 남몰라라 하고 친구들 바깥에 있는 사람만 좋아해요. 밖에 있는 사람만.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가족보다는 남을 더 좋아하는 사람. 내 주머니 있는 돈까지 줘가면서 밖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주로 봉사자들이 많죠. 봉사하는 사람. 특히 간호사. 간호사들. 가족들이 아프면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남이 아프다면은 발벗고 낫습니다. 길 가다가도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거기에 손발벗고 나서서 합니다. 주로 희생정신. 바깥에 나가면 희생정신이 굉장히 높아요. 남이 불쌍한 것을, 남이 불행한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들, 또는 남들을 위해서 상담해주는 사람들. 주변에 가족들한테는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닌데, 가족들한테는 정말 무관심한데, 밖에 나가면은 천사표가 돼요. 밖에 나가면 천사표가 돼요. 자기 것을 줘가면서까지 천사표가 됩니다. 가족한테는 등한시합.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병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는 죽음이죠. 죽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사람들이 막 돈을 갖고 오죠. 자기가 영정만 죽어서 영정만 딱 해놔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영정 앞에다가 돈을 갖다 바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돈을 갖다 주는 사람. 자기가 특별하게 그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돈을 주는 대형 식당들. 대형 식당들 사람들 엄청 많이 오죠. 식당들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고 크게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하든 맛이 없게 하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특정인도 아니고 그냥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와서 밥을 먹고 돈을 내고 갑니다. 대형 식당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해당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돈을 갖다 바치는 목사님, 선님, 그런 분들. 뭐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명, 서너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 우리가 작은 식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죠. 작은 식당들은. 그러나 대형 식당들은 주차장도 크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원도 많아요. 직원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아요. 그게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 법회를 하면 많은 사람이 앞에 있죠. 그것도 사회에 해당되는 사람. 교회 목사님, 교회를 지으면 성도들이 뭐 한 몇십 명 되는 게 아니고 몇백 명씩을 앞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도 사회에 해당됩니다. 충분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끄는 대기업 총수도 역시 사회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면은 그 대기업 총수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벌죠. 돈을 벌게끔 해주죠. 많은 직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니까 역시 그것도 사회에 해당됩니다. 작은 회사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묘에 해당되는 사람은 쇠, 병, 사, 이 세 개를 다 합쳐진 것이 묘입니다. 그런데 묘는
우리가 무덤에 묻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옵니까? 많이 안 오죠. 1년에 명절 때만 오죠. 그러나 사람은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발만 많이 좀 명절이 아니더라도 좀 와서 내한테 찾아온다는데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워요. 묘가 새와 병과 사가 다 합쳐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집착이 강한 자기만의 고집,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고집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돈에 대한 애착은 강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 금욕에 대한 애착은 엄청 강해요. 쉽게 말하면 구두쇠 정도로, 구두쇠라고 할 정도로 금욕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묘에 해당되는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요. 돈벌이가 되는 것,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돈벌이가 되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돈벌이 되는 것만 하게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그것을 찾아서 하게 돼요. 보고 돈벌이가 안 되고 이러면은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직장에 가서 보너스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 근무하면은 보장이 된다, 안정적이다 하면 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업의 계산을 먼저 따지는 사람, 계산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묘에 해당되는 겁니다. 참고가 되셨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